아니죠. 쌀떡볶이는 100% 쌀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국내산 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쌀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얻어지는 쌀은 쫄깃함이 생명이잖아요. 네. 찰기가 있고요. 이 태국이나 뭐 이쪽 그 동남아에서 얻어지는 쌀국수의 쌀은 안남미라 그래갖고 찰기가 없습니다. 안남미 이렇게 긴 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글루텐을 조금 형성시키기 위해서 타피오카 전분을 조금 섞는 거죠. 아, 맞아. 예전에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쌀은 이렇게 찰진데 동남아 네. 쌀은 이렇게 바람을 후 하고 불면 날아갈 것 같다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파피오카 전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이제 쌀국수를 만든다. 한 그렇죠. 80에서 90% 정도가 쌀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네. 네. 근데 이 쌀국수 주로 동남아에서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쌀국수를 즐겨 먹는 이유가 있나요, 약사님? 일단 그쪽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스민 라이스라든지 이제 그 아밀로즈라는 그런 녹말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네. 그런 쌀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 짓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아, 그래요? 네, 쌀국수라는 게 사실 뭐랑 똑같냐면 라이스 페이퍼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이스 페이퍼 우리가 이제 네. 월남쌈이라고 하는 거 소위 이제 싸 먹을 때 먹는 거.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거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뽑아낼 수가 없고 반죽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반죽을 얇게 펴서 쪄냅니다. 아, 그러니까 밀가루 그 네. 국수처럼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쭉 뽑아내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평평하게 이제 반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쪄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말린 다음에 자르는 거예요. 잘 길게? 보시면 네, 이게 국수가 아. 이거 그냥 라이스 페이퍼를 짜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지금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아, 그러네요. 이게 말하자면 종이 이렇게 파쇄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지듯이 맞아요. 라이스 페이퍼에서 이렇게 파쇄기를 한번 거쳐서 맞아요. 여러 개로 잘린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특징이 뭐냐면 물에다 그냥 담궈놔도 네.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에 담궈놔도 괜찮고 그냥 찬물에 담궈놔도요 한 30분 정도 담궈놓으면은 물을 먹으니까. 네, 요건 지금 좀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 담궈놓은 건데 네. 벌써 한 뭐 5분 사이 이렇게 됐거든요. 이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서 쌀국수하고 그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네. 가지고 들어오신 게 정말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렇죠. 보여드리려고. 이야. 네. 그래서 집에 쌀국수 워낙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디테일해요. 저는 예전에 대충 했거든요. 다 대충.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넌 너무 대충이다. 김대충이라고 맨날. 자, 우리나라도 주식이 쌀인데 그런데 왜 조상님들은 쌀국수를 많이 안 만드셨을까요, 연구원님? 우리나라는요, 기후적으로 이렇게 벼농사가 주로 돼 있는 나라예요. 네. 왜 밀농사, 옥수수 농사를 다 이렇게 짓는 곳에 가면 그만큼 이렇게 국수 종류, 면 종류가 많이 발달을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벼농사가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이 쌀은요, 예전부터 조상님들이 쌀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양반가 가문에서만 이 쌀을 주로 많이 먹고 흰쌀을 먹는다는 건 양반이라는 네, 맞아요. 뜻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쌀로 무슨 면을 만든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하셨죠. 네. 대신에 이제 지금은 국산쌀로도 쌀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쌀 같은 경우에는 안남비가 아닌 찰기가 많은 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그런 안남미와 비슷한 도담쌀이라 그래가지고 그 국수를 만들 수 있는 쌀을 좀 개발을 하셨어요, 농진청에서. 품질을 개량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요새는 우리나라도 쌀국수가 나오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차 문화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물이 네. 워낙 좋으니까 굳이 끓여 먹지 맞아요. 않아도 물맛이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럼요. 쌀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쌀을 쌀대로 먹은 거지 다르게 변형을 해서 먹을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 거군요. 그렇죠. 그 네.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뭔가요? 우리나라 이제 그 쌀국수 발달을 하지 않았던 게 제가 경기 남부 요리를 그때는 안 했었거든요. 네. 경기 남부 요리가 이게 시작이 된 게 1년이 이제 좀 지나가지고. 네. 이 오만함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요리 연구가. 그러게요. 아유, 정말.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모든 약사 중에서 제일 오만해요. 근데 은근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네. 빠져드는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자, 쌀국수의 종류가 많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쌀국수도 있다고요, 약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쌀국수가요. 아까 자를 때 그 자르는 걸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서 자르느냐, 그다음에 이제 자를 때 얼마나 이거를 그 세단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다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뭐 0.5mm, 뭐 0.1mm 이제 샤프 10 나오듯이 자를 때 이제 그걸 규격을 맞춰서 자를 수가 있는 거군요. 맞아요. 자를 때 이제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거를 반죽을 해가지고 네. 쫙 이렇게 압출해가지고 뽑아내는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쌀국수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 때 또 얼마나 가늘게 뽑아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이제 구멍이 작아질 수가 있겠군요. 그렇게 해서 뽑아낸 게 이제 그 라이스 버미셀리라고. 네. 그거 굉장히 가는 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쌀가루만 쓰지 않고 밀가루 같은 거 좀 섞어 쓴다든지 해서 맞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뽑아내는 식 씁니다. 그 즉석 베트남 국수 이런 거 그 먹을 때 보면 밀키트 이렇게 딱 보면 워낙 얇아가지고 뜨거운 물로 한 2분 정도면 바로 다 불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아주 얇은 네, 맞습니다. 쌀국수. 네, 그게 바로 쌤미라고 하죠. 우리가 실타래 같다 해서. 실타래 같다라고 해서.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달걀이 함유된 것도 있어요. 달걀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걀면이다 이러는데 쌤바미가 바로 그 달걀의 노란 색깔입니다. 센바미가. 네. 그리고 우리가 당면과 같이 우리가 야문센 많이 먹잖아요. 네. 그 운센이 당면과 똑같이 생긴 면이 바로 운센이에요. 그렇군요. 이걸 알고 계시면 조금 쉽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베트남에 자주 갔었어도 옛날에 이제 뭐 반미, 뭐 포 이런 단어들은 좀 읽을 줄 알았는데 오늘 또 거기서 디테일이 또 있군요. 네. 역시 저는 지금까지 대충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김대충 선생. 자, 쌀국수와 밀가루 국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맛이나 요리할 때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연구원님. 결정적인 특징은 있습니다. 왜 하냐면 우리가 일단은 그 쌀국수와 우리가 먹는 그 밀면의 차이는 네. 국물의 차이도 있거든요. 국물의 재료의 차이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해물국수 그러면 해물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 멸치를 넣거나 아니면 고기를 삶아서 그 국물을 이용을 하는데 네. 쌀국수 국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조미료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베트남 국수에 이렇게 조미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네. 치킨 스톡을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요. 네. 요거 쓰면은 이제 닭을 삶은 듯한 국물이 아주 진하게 우러난다고 하는데 쌀국수는 우리가 뼈를 고아서 굉장히 진한 국물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별로 그리 향신료라는 걸 넣지를 않는데 쌀국수는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요. 고수는 그다음에 고수. 네. 그렇죠. 고수도 넣고 뭐 거기에 별거 다 들어가죠. 베트남 고추 모닝글로리도 넣고 네. 막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그 양념은 별로 넣지를 않고 그냥 향신채 그러면 파마늘 정도만 우리가 넣고요. 우리가 볶음국수는 사실 우리가 밀면에서는 별로 없는데 네. 쌀국수는 볶음국수가 있죠. 팟타이라 그래서. 네,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렇죠. 예, 팥은 이제 기름을 넣어서 볶는다는 뜻이고 타이는 뭐 자유스럽다 이런 얘기인데 네. 아주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볶을 수 있는 게 또 팟타이 종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 비빔국수 종류 뭐 이런 종류만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맛의 차이는요. 우리는 굉장히 쫄깃쫄깃한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뭘 넣지 않아도 엄청 쫄깃쫄깃하고 그다음에 일단 입안에서 노는 그 조화로움이 굉장히 좋은데 네. 쌀국수는 약간의 뻣뻣하지만 쫄깃함도 아까 타피오카 때문에 조금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후루룩 넘어가는 그 식감이 좀 다르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눈 가리고 먹어보면 알죠. 우리가 비빔거와 그렇죠. 파타이처럼 그럼요. 이제 네. 동남아식으로 요리한 것은. 자, 오늘의 요리 재료는 쌀국수입니다. 쌀국수. 자, 쌀국수 요리법 연구원님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오늘 쌀국수 가지고요. 평범하지 않은 메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요거 해먹어 보면서 야 나는 앞으로 쌀국수는 이렇게 해먹어야지 마음 먹었던 메뉴기도 합니다. 바로 쌀국수로 만든 죽입니다. 쌀국수로 죽을 해 먹어요? 네. 오. 정말 맛있습니다. 어떻게 해 먹습니까? 일단 김치국물 한 반 컵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다진 네. 소고기 한 3큰술 정도 준비를 해서 참기름에 달달달 볶습니다. 여기에 다진 김치까지 같이 넣으시면 금상첨화겠지요. 네. 그리고 나서는 한 4컵의 물을 붓고 팔팔팔 끓이고 나면 쌀국수 아까 왜 우리 정 약사님이 라이스페이퍼 자른 게 바로 쌀국수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뚝뚝뚝 잘라서 넣습니다. 잘라서 그래서, 길게 말고. 네. 네, 그래서 약 20분만 끓이잖아요. 그러면 쌀국수가 퍼지면서 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더 걸쭉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달걀을 곱게 풀어서 주라를 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잡수시면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에 저는 고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고수를 다져 넣기도 하는데 네. 고수가 싫으신 분들은 샐러리를 조금 다져 넣거나 샐러리. 그것도 없으시면 송송 썬 쪽파를 듬뿍 올려서 잡수시면
정말 맛있는 쌀국수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야, 약간 느낌은 우리가 닭 한 마리 먹고 나서 칼국수 먹고 마지막 국물에다가 왜 죽해 먹잖아요. 그렇죠. 바로 약간 그 느낌인데요. 그 느낌이 확 드네요. 요게 씹히는 식감이 있어서요. 오히려 이 쌀죽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렇군. 이거는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침 삼키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요. 저도 역시 침이 꿀꺽 넘어가는데. 자, 경기 네. 남부에서는 어떻게 요리합니까? 쌀국수. 저희가 이제 그 쌀국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시험해 본 결과 최적은 역시 밀키트를 사서 쓰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어떤 밀키트입니까? 왜냐하면요, 이게 뭐 베트남 국수, 월남 국수, 그다음에 팟타이 이런 거를 제가 이게 쌀국수를 사서 따로 해보려고 하니까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 소스도 따로 사야 되고.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게 팔각 이런 걸 또 사면요 쓸 일이 없어요.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 양념 한 번 쓰고서는 또 자주 쓰는 양념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밀키트 사시고 음. 거기다 고수만 추가로 사세요. 고수만. 그래서 나중에 다 한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다 하신 다음에 고수만 팍팍 얹으면 갑자기 이제 밀키트에 제일 약한 게 뭐냐면 그런 신선한 채소거든요. 아, 향료나 향이나 이런 게 약하죠. 그렇죠. 사실. 네. 냉동을 하건 냉장을 하건 어. 이미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향이 약해요. 네. 그래서 그냥 고수만 사가지고 음. 그거를 뿌릴 때 경기 남부식으로 팍팍 뿌려주시면 밀키트 같지가 않아요. 음식이 퀄리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네요. 저도 사실 이제 밀키트 요리할 때 그냥 용기에다 뜨거운 물 붓고 이러면 그게 사실은 이제 펄펄 끓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맛이 좀 그래서 물이나 다른 재료들은 이제 냄비에서 끓인 다음에 닭고기 가슴살 같은 거 조금 찢어 넣고 완전히 채소 달라지죠. 많이 넣은 다음에 네. 완전히 팔팔 끓을 때 면을 살짝 넣어서 익힌 다음에 딱 먹으면 진짜 일품 요리처럼 나오거든요. 아니 경기 남부 그렇죠, 요리를 맛있죠. 하고 계시네요 지금 서울에서. 네. 저도 서울에서 남부 쪽에 살고 있거든요. 자, 당면이나 소면을 넣는 요리들 많습니다. 당면이나 소면 대신 쌀국수 넣어도 맛있다. 이런 요리 있습니까, 연구원님? 있죠. 우리가 왜 아주 유명한 부산의 어느 집 가면 갈비구이 하고 난 다음에 감자면 넣어서 먹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불고기 하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샌미를 넣습니다. 실타래처럼 굉장히 가는 거. 그러면 굉장히 후루룩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 아니면- 익는데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그렇죠. 우리 당면하고 똑같은 온센을 넣어도 좋은데요. 요때는 이제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구운 채소, 가지 뭐 요런 것들 같이 해서 우리 샐러드 많이 먹잖아요. 네. 요럴 때 같이 이용하시면 훨씬 더 맛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당면 넣으면 이제 면이 넓다 보니까 국물을 너무 빨아 먹어서 나중에 맞아요. 이제 국물이 없어지는 네. 경우가 생기는데 네, 쌀국수를 넣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서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경기 남부에서는 아이디어 있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시피에 좀 실망하셔가지고 일단 네. 김치찌개 정말 그게 다예요, 우리 이소연 작가. 정말 그게다는 아니죠. 네, 어떻게 합니까, 김치찌개? 뭐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데다 넣으셔서 드셔도 좋고요. 네. 집에서 간단하게 또 이제 어떨 때는 소스가 없잖아요, 집에.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면 준비하셔가지고요. 면에다가 그 계란 볶음밥 만들듯이 네. 계란 준비하시고 대신에 국수에 그냥 달걀만 들어가면 좀 볶음밥하고 달라가지고 식감이 안 좋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양파 좀 썰어가지고 넣으셔가지고 네. 고추장 조금 첨가하고. 고추장은 넣으셔도 되고 저처럼 초딩 입맛이면 그냥 계란간장. 이렇게 해서 계란간장. 양파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은 약간 이게 중화풍 같기도 하면서 식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국수, 계란 국수, 볶음 국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볶음밥 하는 대신 쌀을 빼고 그 쌀국수를 조금 이제 불려서 집어 넣으면 그렇죠. 좀 이국적이면서도 굉장히 맛있는 어떤 볶음 그렇죠. 음식이 또 완성이 된다. 고승현님께서는 살짝 경기 남부의 창피함은 경기 남부민의 몫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찌됐건 밀키트를 통한 네. 네.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또 추구하는 경기 남부만의 어떤 철학이 있는 요리였습니다. 네. 자, 약학다식 오늘의 재료는 쌀국수였습니다. 이보은 요리연구가 정재원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